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읽어주는 북면 아저씨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사마천사기 41회입니다. 24. 소진열전. 신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쓸모가 있다. 합종책의 출발. 소진은 동주 낙양 사람으로 일찍이 제 나라에 가서 기곡 선생에게 공부하여 유세술을 배웠다. 그 후 소진은 몇 년 동안이나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뜻을 펴고자 했지만 그를 기용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소진은 할 수 없이 초라한 행석으로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그의 형, 동생, 형수, 여동생, 아내, 시처 모두 몰래 비웃에 말했다. 주나라 사람들은 모두 분수에 맞게 자기 세급에 힘써 노력하여 10분의 2의 일을 얻는다. 지금 그는 도리 이러한 가장 근본적인 사업을 포기하고 입만 놀리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모양으로 초라하게 되시 참으로 쌤통이다. 소진 이란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대단히 부끄러워하여 스스로 마음이 크게 상했다. 그리고는 방문을 닫아 걸고 사람을 만나려 하지 않았다. 그는 가지고 있는 모든 책을 꺼내 발본하여 모두 다 읽었다. 공부를 하는 한 서생으로서 이미 푹 파묻혀 공부를 하기로 결심하였지만 도리어 이러한 학문으로서 종자하고 영광스러운 지혜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부를 더 한다고 한들 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야 그는 자기 책 중에서 주서음보라는 책을 찾아내고 그 책을 완전히 독파하기로 했다. 1년여가 지나서 그는 그 책을 통하여 여러 가지 체마술에 통달하게 되었다. 그는 스스로 이 지식으로 당대의 군주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즉시 주나라의 현황을 찾아가 만나고자 했으나 왕의 측근들은 워낙 소진을 평소부터 잘 알고 있어 처음부터 아예 경멸하고 신뢰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그는 서쪽의 진나라로 왔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때 빈객을 잘 등용했던 진호응이 이미 선항을 탔다. 소진은 진해왕에게 근하였다. 진나라는 동쪽으로 한국강과 항아를 끼고 있으며 서쪽에는 한중, 남쪽은 파쪽 그리고 북쪽은 대화, 마압이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천년의 부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진나라 백성들로서 군사적으로 엄격한 훈련을 한다면 충분히 각국을 병탄하고 천하의 제왕으로 군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냉소지겠다. 새도 깃들이 다 자라기 전에 높이 날 수 없는 법이요. 아직 우리나라는 나라의 토대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소. 다른 나라를 병탄한다는 것은 아직 생각지도 못할 일이요. 더구나 진나라는 상황을 처형한 직후였기 때문에 유색객들을 대단히 싫어했고 이를 임용하지 않았다. 소진은 동쪽으로 가서 조나라에 당도하였다. 하지만 조나라에서도 소진은 환영받지 못했다. 조나라 왕은 그의 동생 봉양군을 재상으로 삼고 있었는데 봉양군은 소진을 매우 싫어했다. 소진은 조나라를 떠나 연나라로 가서 1년을 기다렸어야 비로소 왕을 만날 수 있었다. 소진이 진화했다. 연나라는 동쪽으로 조선과 요동, 북쪽으로 임오와 누번, 서쪽으로 운중과 구원, 남쪽은 호타와 역수에 닿아 있습니다. 땅은 사방 2000여리에 이루고 병력은 수십만입니다. 또한 전차가 600대, 군마가 6000필이며 비축된 양군 충분히 몇 년을 버틸 수 있습니다. 설사 농경을 하지 않고 대추와 밭만 심어도 크다라는 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은 가히 천년의 부고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천하 정세를 살펴보면 가장 안락하게 생업에 종사하고 전쟁이 없으며 백성들이 죽을 힘이 없는 나라로서 옛나라와 비교할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왕께서는 그 이유를 아십니까? 옛나라가 침략을 받지 않고 전쟁으로 훼손되지 않은 것은 바로 조나라와 옛나라 남쪽의 장벽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조나라가 옛나라를 공격하는 형세를 살펴보면 조나라가 공격명령만 내리게 되면 채 열흘이 안 되어 조나라의 수십만 대군이 이미 국정지대에 주둔할 수 있고 다시 4월 만에 옛나라의 도배에 닿을 수 있습니다. 옛나라 왕이 고개를 끄덕였다. 과연 그 말이 맞소? 그런데 우리 옛나라는 작은 나라에 있지 않고 앞으로는 조나라와 제나라는 강대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그대가 반드시 천하의 합종을 이루어 옛나라를 평안하게 하고자 한다면 나는 국가를 그대에게 맡기리다. 그리고 소진에게 많은 마차와 황금 그리고 비단 등을 주어 조나라에 가서 유사하도록 하겠다. 이때 조나라에서 이미 봉양군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조나라에 도착한 소진은 조나라의 왕을 만나 천하의 합종에 대한 계책을 전하였다.
천하의 재산과 신함이 탕물을 익힌 일반 평민들 모두 대왕을 인지를 행하실 수 있는 형국으로 초항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모두 대왕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고 대왕의 지도를 받기를 진심으로 희망해 왔습니다. 다만 복량군이 대왕을 질치하여 대왕께서는 국사를 담당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빈계나 유사하는 선비들은 누구도 감히 대왕에게 충성을 다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량군이 세상을 떠났으니 대왕께서는 지금처럼 백성들과 서로 친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은 비로소 감히 어리석은 생각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왕을 위하여 생각해보면 백성들 하여금 안정된 삶을 살게 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백성들을 안정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계책은 바로 무호구의 선택이었습니다. 만일 제나라와 진나라가 모두 조나라의 적국으로 된다면 백성들은 안정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만약 진나라에 의하여 제나라를 공격하면 백성들은 안정을 얻을 수 없을 것이며 제나라에 의하여 진나라를 공격하면 백성들은 역시 안정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의 군주를 모해하려고 하거나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그러한 중단들은 항상 사람들 하여금 머뭇거리게 합니다. 대왕께서 진실로 저희 권리를 받아들이신다면 연나라는 반드시 모직률, 갓, 옷, 개, 말 등이 생산되는 땅을 바칠 것이고 제나라는 반드시 물고기와 소금이 생산되는 핵을 바칠 것입니다. 지금 대왕께서 진나라를 지원하신다면 진나라는 틀림없이 한나라와 위나라를 시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제나라를 지원하신다면 제나라는 반드시 초나라와 위나라를 시작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산동 일대의 나라들 가운데 조나라보다 강대한 나라는 없습니다. 조나라의 영토는 사방 2000여리에 무장 병사는 수십만 명, 그리고 전쟁용 수리는 1000대나 되며 군마는 만필이 되고 여기에 식량은 몇 년을 버틸 수 있을 만큼 풍부합니다. 신이 듣기로는 요임금은 몇 명의 부하도 없었고 순임금은 지척의 땅도 없었지만 모두 천하를 찾아했고 위임금은 채 100명이 되지 않은 부하들만으로서 오히려 천하제후를 통치하였습니다. 또 탕왕과 모왕의 사병은 3000명에 미치지 못하고 전차는 300대가 안 되었으며 군대는 3만을 이기지 못하였지만 오히려 천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신이 천하의 지도를 근거하여 생각하니 제후들의 땅은 진나라보다 5배나 되고 제후의 사병을 헤아려보니 진나라보다 10배가 됩니다. 6나라가 하나가 되어 힘을 합쳐 서쪽으로 진나라를 공격하면 진나라는 반드시 피할 것입니다. 지금 연행을 주장하여 진나라를 섬기려는 사람은 모두 각 제후의 토지를 떼어 진나라에 주려고 합니다. 만약 진나라가 천하평탄에 성공하게 되면 유대와 정갈을 아주 높이 짓고 궁전을 더 화려하게 꾸미며 생황과 검은고 등 각종 음악을 즐길 것입니다. 앞에는 무각과 궁궐 및 아름다운 수로가 있고 뒤에는 날씬하고 아름다운 수많은 미녀들이 있습니다. 각 제국은 진나라에게 전할 입었지만 그들은 둘이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연행을 주장한 사람은 밤낮으로 진나라의 거리를 이용하여 제국을 협박하면서 땅을 떼갑니다. 저는 대왕께서 이 문제를 자세히 생각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신은 현명한 군주는 의심나는 것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고 참언을 버리고 떠도는 말의 흔적을 끊어버리며 결단하여 자를 살려게 하는 문을 박아버린 데는 뛰어나다고 들었습니다. 신이 대왕을 위하여 계책을 세워보면 합중하여 한이, 제초, 연, 조나라가 하나로 연합하여 진나라에 대항하여 아울러 천하의 장수와 재상들을 원수가로 모이도록 하여 서로 인지를 교환하고 백마를 바치며 맹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맹약하도록 해야 합니다. 진나라가 만일 초나라를 공개한다면 제나라와 이나라는 각기 정예부들을 확인하여 초나라를 지원하고 한나라는 빈나라의 식량 운송을 차단시키며 조나라는 장하를 건너서 서남쪽에서 지원하고 이나라는 성산 쪽 지역을 지킨다. 이섯 나라가 합종 연행을 하여 공동으로 진나라에 대항하면 진나라의 군대는 반드시 감히 한국발을 나와 산동을 이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게 되면 천하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업은 성공하게 됩니다. 조나라 왕은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 과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왕위를 물려받은 지 얼마 안 되었고 지금까지 국가를 다스리는 장기적인 계획을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어. 지금 그대의 말을 들으니 과연 천하를 온전히 보존하고 제국이 안정할 수 있겠소. 과인은 성실하게 국가를 그대에게 임하리다. 조나라 왕은 소진에게 수레 100대 황금, 전일, 백옥, 백상, 귀한 천필을 갖추어 소진 하여금 각 제후들을 설득시키도록 하였다. 닭의 머리가 될전지 속꼬리는 되지 말라. 소진은 이번에는 한나라 와서 한왕을 선택하였다. 천하의 강군과 모든 석궁은 한나라에서 만들어지며 한나라 병사들이
화를 쏘며 먼 거리에서도 가슴을 꿰뚫고 심장을 멈추게 합니다. 또 천하의 병검들이 모두 한나라의 명산에서 만들어져 무대에서는 소화말을, 물속에서는 고니와 기러기를 베며 적군을 만나서 그런 견고한 갑옷도 되어버립니다. 용맹스럽기로 소문난 한나라 병사들이 굳센 날을 메고 예리한 칼을 차고 싸운다면 반드시 일당백의 전가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속담에 닭의 무리가 될 견정 속골은 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지금 두 손을 모아 전나라를 챙긴다면 그것이야말로 속골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대왕의 희명을 가지고 싶어서도 속골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나라 왕은 얼굴이 붉게 상이 되어 팔을 걷어붙이고 칼을 쏟아넘더니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 내가 비록 불참 몸이지만 결코 진나라의 고개를 숙이지 않겠소. 이젠 그대에게서 조나라 왕의 이야기를 들었으니 나 또한 그렇게 하리다. 소진은 또 위 양랑을 만나 다음과 지시를 다했다. 대왕의 국토는 남쪽으로는 홍구, 진, 연암, 하연, 곤양이 있고 동쪽으로는 해와와 영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장선을 경계하고 북쪽으로는 황하 남수의 건년, 산조가 있어 국토는 사방으로 천립니다. 제가 잠시 살펴보니 대왕의 국가임은 초나라보다 작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행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왕을 이용하여 호랑이나 이리처럼 흉악한 진나라와 교류하여 천하를 차도록 하려고 하고 끝내는 진나라가 대왕의 국가를 해롭게 할 우리가 있는데도 그 장을 돌아보지 않고 있습니다. 강대한 진나라의 세력에 의지하여 안으로는 다른 나라의 군주를 이어하니 실로 이보다 중대한 죄는 없습니다. 오랑구체는 필요한 병사 3,000명으로 오랑구체를 사로잡았고 주무왕은 병사 3,000명과 전차 300대를 가지고 노가에서 주왕을 격퇴하였습니다. 그들의 병사수가 많은 것에 의지하였겠습니까? 아닙니다. 단지 그들은 자신들의 위력을 충분히 발휘하였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 대왕의 군사력의 실제 상황에 대하여 들었는데 적의 병사가 20만이고 창두부대가 20만이며 돌격부대 20만, 자력부 10만, 전차 600대, 군마 5,000필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오랑구충과 주무왕의 병력을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소진은 이번에는 동쪽으로 제나로 가서 신앙을 설득하였다. 제나라는 남쪽에 태산, 동쪽에 나있고 서쪽에 청하, 북쪽에 발해가 있으니 이야말로 사방이 요새로 둘러싸인 나라입니다. 제나라의 땅은 2,000이나 되고 무장군대가 수십만에 군량이는 산더미 같이 쌓였습니다. 제나라 수도인 임차는 천하에서 가장 큰 도시로서 자그마치 7만호가 있으나 제 생각에 한 집에 세 사람의 남자만 있다고 하면 멀리 군대를 증발할 필요도 없이 임차의 군사만 증발하더라도 벌써 22만이나 됩니다. 한나라와 이 나라의 경우에는 진나라와 전쟁을 하게 된다면 열 안의 승패가 결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나라의 경우는 그와 다릅니다. 진나라가 제나라를 공격하게 되면 한나라와 이 나라를 뒤에 둔 채 강보다 험고한 요새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러자 제나라 왕은 말했다. 과인이 어렸고 멀리 동쪽 바닷가의 외진 나라를 지키다 보니 그대의 가르침을 들을 기회 없었소. 이제 그대가 주왕의 지시로서 나를 계도하니 나는 적극적으로 나라를 맡겨 그대를 따르리라. 이어서 소진은 수람주 가서 초위왕에게 다음같이 유세하였다. 조나라는 천하의 강국이고 대왕은 천하의 현명한 국왕이십니다. 초나라는 서쪽으로는 금정과 부군이 있고 동쪽으로는 하주, 양이 있습니다. 진나라가 두려워하는 나라로는 초나라만한 경우가 없습니다. 초나라가 강해지면 진나라가 약해지고 진나라가 강해지면 초나라가 약해집니다. 신은 모든 일은 혼란스럽게 되기 전에 다스리고 해로운 일은 발생하기 전에 제어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우환이 닥친 후에 이것을 근심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왕께서 이 점을 빨리 숙고하시기를 희망하십니다. 대왕께서 만일 진실로 제 의견을 들으실 수 있다면 저는 산등의 강나를 불러 대왕께 사계절의 예물을 바치고 대왕의 영명한 지시를 받아들이도록 하며 국가를 대왕께 의탁하게 하고 왕족의 운명을 대왕께 맡기며 병사를 훈련시키고 무기를 만들어 대왕의 지위에 따르게 하겠습니다. 초나라가 천하의 왕으로 칭해지고 연행이 이루어지면 진나라가 천하의 저항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왕께서 평양의 삽을 부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오명을 새로 하시 대왕을 위하는 저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 제 읽기를 마치겠습니다.